안녕하세요. 하주환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두피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두피의 생리, 그리고 뇌의 구조와 기능, 두개골과 연계된 근육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두개골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문제성 두피의 원인 또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그리고 두피와 호르몬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뇌파 촉진 마사지라고 되어 있죠. 생소하게 한번 들어보시는 거죠, 그죠? 자, 뇌를 감싸고 있는 뇌 두개골을 운동시켜주는 테크닉이다. 뇌를 감싸고 있는 뇌 두개골이 운동을 시켜주는데, 우리의 두개골은 1분에 6회에서 12회 운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 촉진 마사지란 뇌파를 조절하는 기법을 응용한 방법으로서 스트레스로 오는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시켜 두피를 개선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뇌에 관한 사실에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뇌라는 단어는 기원전 약 1700년경 파피루스에 기록된 에드윈 스미스 외과 문서에서 가장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뇌 무게는 1239g, 뇌는 전체 몸무게의 약 2%를 차지하고요. 몸이 사용하는 산소의 2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뇌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이라는 건 이제 신경세포고요. 뉴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하수의 별보다 많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긴 뉴런은 뇌에서 엄지발가락에 이르는 뉴런이다. 이 뉴런은 엄지발가락의 신호를 0.03초 안에 뇌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뇌 크기를 한번 볼까요? 뇌가 우리 뇌 무게를 보면 그 사람의 뇌는 약 한 평균 1400에서 15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래 한번 볼까요? 향후 고래가 7800g, 호랑이가 260g, 금붕어는 놀랍게도 0.01g입니다. 뇌에 관한 사실인데 참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수업에서 배우게 될 뇌파 마사지의 뇌파 촉진 마사지 효능인데, 그러면 뇌척수액의 역할이 무엇이냐, 왜 이 마사지를 해야 되고 이 마사지가 했을 때 어떠한 기능이 좋아지느냐. 뇌는 수막으로 둘러싸인 뇌척수액 속에 떠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수막으로 쌓여 있는 뇌척수액의 속의 상태에서 떠 있는 상태로 뇌가 보호가 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 무게는 약 1400g이지만 뇌척수액 안에서 부력이 작용해 약 50g 정도의 무게로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약 50kg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밖에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짓눌리지 않고 그 형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뇌척수액의 역할이. 뇌척수액의 일일 평균 총 생산량은 약 500ml. 그리고 이게 또 우리 몸에 흡수되면서 배출이 되면서 하루에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건 약 한 150에서 200ml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뇌척수액이 뇌로부터 방출되는 독성 노폐물을 수면 시간 중에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뇌로서부터 방출되는 독성 노폐물을 뇌척수액이 수면 시간에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뇌척수액의 흐름이 노폐물을 배출해 뇌의 노화를 방지한다. 독성이 배출되지 않고 쌓일 경우 신경세포 사이의 정보 전달 흐름을 막을 수 있고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 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뇌척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두피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두피라는 것은 보통 모발이 생성되어 있는 곳을 얼굴의 안면 부위와 분리하여 부른다. 그죠? 우리가 이제
두피라고 부르는 데가 그 얼굴의 앞면, 우리 모발이 나는 그 라인, 그죠? 모발이 자라난 부위를 우리가 거의 다 두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피를 관리함에 있어서 단순히 두피의 표피를 어떻게 터치하고 우리가 표피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두피의 문제를 개선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뇌파 촉진 마사지는 우리가 이제 그 건강한 두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피 안쪽으로 존재하는 두개골의 흐름을 촉진시켜 두개상의 경막으로 흐르는 뇌척수액의 흐름을 좋게끔 유도하여 현대인들의 두피의 문제점인 탈모, 비등, 건성, 기타 어떤 두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환을 개선시키고 스트레스로 오는 신경성 문제를 좀 더 원활히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고객님들이 이 마사지를 받으시고 사실 1회 많이 좋아질까 하지만 1회, 2회, 3회까지 받으시면 최근에 고객님입니다. 최근에 받으신 고객님이 1회에 수면제를 드시고 그 잠을 드셨는데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또 커피를 드시면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근데 한번 1회를 받고 난 뒤에 약이 없이 내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되게 고마워하셨어요. 자, 두피 내에 존재하는 두개골의 기능과 뇌의 기능 그리고 이것들과 연계되어 있는 흐르는 두개 청골계의 상호 긴장성을 조절하여 인체 내에 흐르는 생체 에너지를 활성화시킴으로 이제 정신적 유체력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자, 두피의 구조 및 생리. 자, 우리 두피는 이제 피부라고 하죠. 스캘프, 그죠? 보면 피부, 심의 결합 조직, 건막층, 성긴 결합 조직, 그 다음에 이제 두개골 뼈가 있습니다. 그죠? 두피의 해부학적인 구조. 사진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죠? 자, 두개골의 구성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뇌파 촉진 마사지에서 우리가 두개골을 이렇게 감압 촉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이가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두개골 중에서 조금 이제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이제 전두골, 후두골, 측두골, 두종골, 저평골까지 이게 이제 마사지에서 저희가 많이 쓰는 뇌 구개골을 많이 이렇게 터치하고 감압하고 이렇게 우리가 테크닉이 많이 들어가는 이 두개골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 한번 사진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개골 전면을 보시면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아까 제가 말한 전두골, 그리고 두종골, 그리고 저평골,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악골 우리가 머리만 많이 만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측두골, 요렇게 저희들이 좀 많이 테크닉을 많이 씁니다. 자, 측면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측면에 보시면 그 봉합이 있어요. 봉합.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봉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저렇게 그 저희가 또 많이 이렇게 그 봉합 부위를 감압 촉진해 주는데 좀 눈여겨 보아야 될 게 이제 관상 봉합. 자, 그리고 인상 봉합. 그리고 자, 인자 봉합, 람다 봉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진에 나오지 않는 정중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로파일 파팅의 정중선, 센터 파팅이죠. 근데 그 부분은 시상 봉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두골은 저기 파란색 그림 보이는 색깔 칠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저 부분입니다. 저 부분 전두골. 자, 그리고 두정골. 자, 그리고 후두골. 자, 측두골. 측두골에 보면 이제 거기 파란색 그 밑에 보면 유양돌기라고 있습니다. 유양돌기. 그래서 이제 유양돌기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귀 뒤에 약간 튀어나 있는 뼈입니다. 뼈. 자, 이렇게 좀 많이 아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저 오른쪽 그림 비상면에 보시면 시상봉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봉합을 좀 많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두골과 연계된 근육을 한번 알아보면, 자, 두개표근, 머리 덮개근이 있고요. 자, 그리고 승모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등의 가장 큰 근육이죠, 승모근. 자, 그리고 척두골과 연결된 근육, 네, 척추 기립근. 자, 제가 이제 동영상 수업 보면 척추 기립근 마사지도 있어요. 자, 그리고 두판상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개골의 운동. 자, 굴곡과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자, 굴곡은 우리 두개골이 저렇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1분에 6회에서 12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저 방향으로 열리는데, 자, 열리는 걸 굴곡이라고요. 그리고 닫히는 걸 신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네, 두개골의 운동은 잘 되지만, 우리가 노화라든가 스트레스로 인한 두개골이 운동이 되지 않으면 두 머리에도 압력이 차고요. 네, 노폐물이 생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아까 뇌척수에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뇌척수에게 흐름은 자, 서 있는 것보다는 네, 누워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이 흐름이 더 좋기 때문에 이 마사지는 와식 마사지라 해서 네, 누워서 마사지를 받습니다. 누워서. 자, 이 뇌파 촉진 마사지가 어떤 다른 일반 두피 마사지와의 어떤 다른 점, 네, 차이점이라고 말하면, 자, 뇌 봉합 상태를 촉진하여 뇌를 감싸고 있는 뇌 두개골을 아까 말했죠? 굴곡시켜주고, 네, 굴곡시켜주고, 뇌척수액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법이다. 그래서 뇌 두개골의 운동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에 어떤 보통 두피 관리할 때는 어떤 두피를 지압하는 걸로 많이 쓰지만 뇌파 촉진 마사지는 네, 그 두개골을 운동시켜준다.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뇌를 감싸고 있는 뇌 두개골을 운동시켜주는 자,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 뇌파 촉진 마사지는요, 두개 청근요법이라는 학술적인 이론을 근거로 뇌 밸런스를 조절하는 네, 테크닉 기법입니다. 자, 두개골이 굴곡될 때, 자, 굴곡이 뭐랬죠? 열릴 때, 두개골이 굴곡될 때, 최대한 굴곡이 되도록 두개골과 두개골 사이의 봉합을 감압 촉진하여 뇌의 활성화가 증가되고, 인체의 자가 면역력과 자, 호르몬 기능을 네, 정상적으로 빠르게 예, 돌려주는 어떤 호르몬의 문제로 야기되는 어떤 탈모증, 네, 정신적 신경성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원형 탈모라든가 네, 그리고 또 뭐 비듬, 네, 염증, 네, 이런 증상들의 개선이 좀 많이 좀 빠르게 이렇게 개선이 되는 효과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요즘 불면증 환자가 많죠, 그죠? 또는 뇌의 기능이 저하로 오는 우리가 아까 알츠하이머증 병 얘기를 했죠. 치매 또는 또 건망증, 네, 이런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집중력을 키워주는 어떤 기법인 뇌호흡 운동으로 많이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뇌파 촉진 마사지의 어떤 또 효능을 또 다른 걸 하나 얘기를 하면 좌뇌와 우뇌의 균형을 맞춰준다. 자, 좌뇌는 우리가 이제 판단의 어떤 기능이 있고요. 우뇌는 이제 어떤 선택의 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좌뇌가 많이 발달한 사람, 자, 우뇌가 많이 발달한 사람이 따라서 이제 또 직업도 좀 나눠지고, 그죠? 성향도 좀 바뀌고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면역력과 호르몬 기능이 좀 정상화된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의 균형적인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뇌파 촉진 마사지의 이 정말 그 두피 마사지 테크닉 중에서 뇌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네, 마사지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도르래처럼 이렇게 뇌척 수액이 저렇게 흐르는 거예요. 화살표 보이시죠, 그죠? 뇌 위쪽에서 저기 청골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뇌척수액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 이제 마사지하는 어떤 그림이죠.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피의 유형 및 증상. 자, 정상 두피는요, 이렇게 한 모공 한번 사진 보실까요? 네, 모공 보면,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제 땀이 나 있고 피지가 좀 많은 상태죠, 그죠?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이게 이제 없으면, 네, 피지가 없다면 이제 건성이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정상 두피의 어떤 사진들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모공에 지금 정상 두피라고 하지만 사실 한 모공에 이제 두 가닥 내지 네, 세 가닥이 있는 게 정상이고요. 사실 그 나이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좀 젊은 층은 아무래도 네, 정상적인 모공의 모발의 개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탈모가 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유전이나 탈모가 진행되어 있는 분들은 네, 모공의 개수도 잘 보이지 않고요. 당연히 이제 모발도 점점 가늘어져서 연모화 되겠죠. 그죠? 자, 지루성 두피 한번 보시면 네, 많이 붉고요. 염증도 있고요. 그죠? 비듬 각질. 요즘은 뭐 이렇게 복합성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자, 보면 피지가 이 모공에서 나왔는 모발이 피지가 다 응고가 돼서 맞죠? 이게 나중에 오래되면요. 이게 산패되면 이 두피의 피지 냄새도 납니다. 자, 건성 두피 한번 볼까요? 아까 그 정상이라든가 예, 보다는 좀 많이 좀 건조하죠, 그죠? 네, 건조하고 네, 하얗게 많이 덜 떠 있습니다. 각질층이 수분 영양 공급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또 민감성, 이런 두피도 요즘 많습니다, 사실. 네, 스트레스로도 올 수 있는, 네,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게, 어떤 뭐 우리가 신체에도 어떤 증상이 나오겠지만, 두피에서도 이런 증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탈모, 아주 가늘어졌죠. 아까 전에 봤던 사진들이랑 보다는 네, 굉장히 모발들이, 어때요? 되게 가늘어져 있죠. 이마선도 네, 뒤로 많이 이렇게 넓어져 있고요, 그죠? 자, 비듬성. 자, 비듬성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각질 주기가 약 28일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28일 동안 각질이 이제 층이 또 세포가 생겨나고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하는데 비듬은 면역 체계가 떨어지거나 그죠? 호르몬의 이상의 불균형이 왔을 때도 네, 비듬성으로 많이 발전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특히 까만 옷을 입었을 때는 네, 하얗게 많이 떨어지는 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검은 모발일 때는 또 좀 더 잘 보이겠죠, 그죠? 네,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병적인 탈모. 모발이 막 끊어지고요. 네, 모발이 원형 탈모처럼 사행성 탈모, 뱀 이렇게 기어가듯이 막 증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탈모의 유형도. 네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거죠. 자, 호르몬의 기능이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호르몬의 기능은 에너지 생산을 조절한다. 인체의 성장과 기관의 발생에 관여한다. 주위 환경의 조절과 반응에 영향을 준다.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 난자와 정자의 생성을 영향을 준다. 자, 우리가 그 모발이 가장 참 중요한데요. 자, 모발 성장과 이제 호르몬은 어떠한 연관이 있나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사춘기가 되면 성호르몬이 발달하 활발하게 분비되면서 제2차 성장이 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피부나 채모의 변화가 나타나죠. 이 채모의 변화를 결정짓는 것이 성호르몬인 안드로겐과 에스트로겐입니다. 자, 안드로겐은 눈썹부터 아래의 채모를 발육시키고요. 자, 에스트로겐은 주로 두발을 성장시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면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성분들이 모발이 많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임신 중에는. 근데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네,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그 높았던 에스트로겐이 쭉 빠져나가겠죠. 그죠? 네, 그러면서 한 3개월, 약 3개월 되면 머리가 그때부터 많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코티솔, 프로게스테론, 갑상선 호르몬, 뇌하수체 호르몬 등이 채모 성장과 바르게 많이 관여한다고 합니다.
남성 호르몬과 탈모와의 관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기타 연관된 여러 가지 남성 호르몬은 1차적으로 고안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서 사춘기가 되어 고안이 발달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생성되어 목소리가 굵어지고 수염을 나게 하며 근육이 발달하게 되어 남성적인 체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이것의 대사물인 DHT. 자, DHT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자, 일부 모낭을 위축시켜 활동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DHT는 테스토스테론과 5알파 리덕차제라는 효소가 작용을 해서 이렇게 이 둘이가 만나면 생성되는데요. 이게 이 모낭세포의 어떤 특정 부위와 결합을 하여 탈모와 연관된 이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DHT는 이 모공을 자꾸 이렇게 이제 좁아지게 만드는, 모발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원인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좋은 그 탈모 제품 중에 보면 DHT 억제라는 어떤 그런 또 기능이 있다고 많이 이렇게 홍보도 하거든요. 자, DHT는 모발의 생장 주기 중 생장기를 짧게 하고 휴지기를 길게 하여 결국 생장 주기를 거듭할수록 모발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자, 테스토스테론은 겨드랑이 털과 음모의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에 DHT는 턱수염과 대머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DHT는 수염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전두부나 두정부의 털은 성장을 억제하며 후두부의 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뭐냐면 이제 전두부, 두정부에는 탈모가 좀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이제 척두부나 후두부에는 DHT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론 수업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두피에 요즘은 두피에 문제성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또 요즘 또 경제가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힘듭니다. 이게 심리적인 압박감, 그죠?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뇌파 마사지, 뇌파 촉진 마사지에 이렇게 효능을 알려드린 것은 왜 이 제가 두피 마사지의 테크닉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뇌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두피 마사지 테크닉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